여기서 붙어주면서 이어가주게 되면 무조건 이거 먹어야 될 거예요. 그 모습 보일 때 당일 단타 가능성이. 주식 빌더 머니버디입니다. 어니스트입니다. 저희가 이제 그동안에 방송을 하면서 되게 자주 언급됐던 건데 거래량이죠. 근데 거래량 저희 방송뿐만 아니라 주식하는 분들이 중요하다는 거 이제 많이 아실 거고, 어떤 방송을 들으나 어떤 글을 보나 거래량 중요하다, 거래량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네. 좀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거래량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샅샅이 좀 뜯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 싶어요. 뭐 여러 가지 케이스들을 보면서. 네, 좋습니다.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거래량이 왜 중요할까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가 운전하는 도로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고속도로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여기 1차선, 2차선, 3차선, 4차선, 5차선, 한 6차선까지 해볼까요? 되게 흡사해요. 고속도로에서 차가 이렇게 달린다라고 할 때 각각의 차선마다 암묵적인 약속 같은 게 있잖아요. 1차선은 빠르게 달리고, 2차선은 뭐 보통, 3차선은 상대적으로 조금은 느리게, 그리고 4차선 뒤부터는 약간 특수목적 차량들한테 배치가 되어 있죠. 네. 그거랑 똑같이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내림차순으로 생각하면 돼요. 거래량이 많으면은 거의 1차선 도로를 달리는 거예요. 거래량 상위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거래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상대적으로 속도가 빠릅니다. 여기서 추가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게 되면은, 거래량을 이용해서 매매를 한다라고 했었을 때 사람들이 무조건 거래량 많은 것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건 아니에요. 그건 너무 단편적인 거고, 제가 항상 얘기하는, 자기 자신을 알면서 자기가 몇 차선 도로에서 달리는 게 마음이 편한지를 같이 생각해 주셔야 돼요. 거래량 상위 그룹은 1번 도로에서 자기가 달리는 거고, 최상위 종목이 아니라 조금 떨어지는 종목들은 그냥 보통 속도, 그 다음에 예전에 거래량 좀 역순으로 검색해가지고 찾는 종목들은 뭐 3, 4차선 요런 느낌이고, 그리고 본인의 재반 상황이나 환경상 여러가지 특수 목적이 존재하게 되면은 이 뒤쪽으로 가게 됩니다. 화물이나 트럭 아니면은 버스, 이런 자동차들이 특수목적 차량에서 달리듯이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준다라고 개념만 잡아주시면 되고요. 상대적으로 거래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속도는 빨라집니다. 빨라질 수밖에 없어요. 막 서로 밀고 들어가기 때문에 파동의 진폭도 훨씬 더 크고, 진폭 간의 사이클이 굉장히 빨라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빠른 게 무조건 좋은 거냐라고 하게 되면 꼭 그렇진 않아요. 빠르면은 물리적 시간이 빨라질 뿐이지, 빠른 종목이 수익 내기 더 쉬운 종목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어려울 확률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밸런스를 스스로가 합리적으로 한번 생각은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수익을 내기 쉽냐 어렵냐를 떠나서, 네. 수익을 빨리 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네. 거래량이 많은 걸로 가는 게 맞죠. 기본적으로는 그렇죠. 기본적으로 그렇게 접근하는 게 맞아요. 맞는데 현실적인 부분을 들여다보게 되면은, 빨리 내고 싶어서 빠른 종목을 매매했는데 빠른 종목이 관리하거나 아니면 그 안에서 빠른 판단이 어렵다 보니까 본인 실력이 거기에 준하지 못하게 되면은 수익을 빨리 내고 싶어서 갔는데 결과는 참담해지죠. 그런데 이제 이거를 보시는 분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겠지만 아마도 이런 생각을 할 것 같거든요. 그래, 나 실력 별로 없어. 지금 이제 처음 배우는 거고, 그동안에 했는데, 오래 하긴 했는데, 실력은 별로 없는 것 같아. 왜냐면 수익을 잘 못 냈으니까. 근데 어쨌든 나는 실력을 키울 건데, 그 실력 키워서 빨리 수익 낼래. 빨리 많이. 빨리빨리 계속 수익 내가지고 많이 낼래. 이런 생각을 보통 하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이런 분한테 아니다, 네가 지금 실력이 없으니까 여기를 해라,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좀 그렇고, 결국은 이제 저희가 여기서부터 좀 얘기를 시작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거든요. 굉장히 맞는 말씀이시고 좋은 접근 방법인 것 같아요. 1번 이쪽 1차선에서 시작을 해보면서 본인이 스스로 버거움을 느끼게 되면은 스스로 자연스럽게 옆으로 이동하면서 템포 조절을 하게 될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은 모두가 궁금해하는 거래량 최상위 그룹, 가장 빠르고 가장 다이나믹한 이쪽 그룹군을 네. 거래량을 분석하면서 보도록 할게요. 네. 뭐 저희가 이제 오늘 이 얘기를 하고 마칠 것 같진 않지만, 어쨌든 거래량 얘기를 하다 보면은 지금 1번 차선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나중에는 저 6차선까지, 요 뒤에 것까지 거래량이 말라있는 그런 것들까지 보면서 좀 여러가지 간접 경험을 드리려고 생각 중입니다. 네, 보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고 보시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사람들이 기준 잡는 데 도움이 되고자 제가 조금 구분을 해드릴게요. 거래량, 당일 거래량 기준으로 검색을 합니다.
그리고 내림차순으로 검색을 하게 되면 당연히 거래량 높은 게 위로 나오고 낮은 게 아래로 나오겠죠. 그러면은 높은 거 중심으로 최상위 그룹이 1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최상위에서 조금 페이지 밑으로 넘어간다가 2번 그룹, 그리고 거기서 뭐 3번, 4번 같은 경우에는 저희 역순으로 높은 거 말고 낮은 게 위로 나오게 했었을 때 한 100만 주 내외, 이거는 50만 주 내외, 이 정도면은 기준이 좀 잡힐까요? 5번, 6번은요? 저거는 거래량의 기준 자체가 그냥 3, 4번이 50만, 100만이라고 하게 되면은 이쪽은 그냥 뭐 이것보다 비슷할 수도 있고 좀 낮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조금은 더 거래량은 많지만 종목 자체가 훨씬 더 무거운 종목, 뭐 그런 식으로 그냥 그런 느낌만 잡을게요. 그냥 중위 그룹을 50만 주, 100만 주로 놓고 이 그룹은 100만 주는 넘어서는데 거래량 최상위 그룹은 아닌 거. 알겠습니다. 네,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당일 거래량 상위로 검색을 하고요. 조회를 누르게 되면은 뭐 이런 식으로 스크롤을 땡기는데, 제가 말하는 1차선에 해당하는 거는 이 페이지가 크게 넘어가지 않는 선에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시간이 11시 부근인데 거래량이 1등이 3천만 주가 채 안 나오고 있어요. 2,700만 주, 주연테크가 지금 이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날은 이 1등 종목이요 훨씬 더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게 매일 다르겠죠. 근데 서울에서 부산 갈 때 고속도로 상황이 매일 다른 것처럼 시장도 마찬가지 같은 맥락이에요. 빠르다고 하더라도 그 주관적인 느낌은 다르기 때문에 그 느낌을 좀 인지를 해주시고, 이 상위 그룹 페이지, 저는 보통 이거를 기준을 한 20에서 30까지 줍니다. 여기 앞에 번호가 있죠, 순위 번호가. 네. 10페이지씩 본다라고 했었을 때 15개씩 보여지니까 이거 2페이지까지는 최상위 그룹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날의 최상위 그룹으로 인정을 한다. 맞습니다. 왜냐면은 이 정도는 지금은 좀 미비할 수도 있는데 이 30위 안에 있는 애들이 갑자기 빵 치면서 이 위로 얼마든지 순위 역전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예를 들면은 14등에 있었지만 얘가 거래량 계속 붙게 되면은 얘가 갑자기 3등으로도 올라오고 2등으로도 올라오고는 합니다. 근데 통상적으로는 한번 굳혀지게 되면 1, 2, 3등은 잘 바뀌진 않아요. 그 거래량 느낌을 일단 이해를 하시고, 그래서 한 1위부터 30위까지가 최상위 그룹 1차선 도로를 달리는 거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30위 밑으로는 쓸모없는 거예요? 아니죠. 거기서부터가 2차선이에요. 왜냐? 이것도 근데 꽤 유용해요. 고속도로에서 정말 스피드를 즐기는 사람은 1차선에서 속도 위반하면서 쭉쭉쭉쭉 달리겠지만 2차선 도로라고 해서 그렇다고 느린 건 아니거든요. 정규 속도에 비스무리하게는 가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 그룹 쪽도 나쁘지 않아요. 매매하는데 수익을 내기 위해서 오히려 더 저기가 쉬울 수도 있어요. 그것도 염두를 해 두시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최상위 그룹 1차선을 얘기할 거니까 1차선에서는 당연히 유리한 건요, 어설픈 10위, 13위, 14위보다는 1위부터 5위가 제일 유리하긴 해요. 당일 단타나 당일 매매를 함에 있어서. 이유는 하나예요. 기본적인 그날 거래량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 안에서 잔파동이 하루에도 무수히 많이 만들어집니다. 잔파동이라는 거는 좀 고수의 영역으로 가게 되면 그게 스캘핑이나 단타의 근거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단타나 스캘핑 이런 거 할 때 당일 물리적 거래량이 받쳐주는 종목이 훨씬 더 유리해요. 그 다음에 당연히 물리적 거래량만 놓고 숫자를 비교하게 되면 주연테크가 1등이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건 있어요. 뭐냐? 주연테크가 현재가가 100원짜리예요. 680원이에요. 근데 2,700만 주예요. 이거랑 한번 2등 한류 AI 센터, 얘는 이거 가격의 2배입니다. 근데 물리적 거래량은 별로 차이가 안 나. 그러면은 생각을 해봐야 돼요. 1번 대 2번 할 때 누가 더 유리할까요? 라고 하게 되면 저는 2번이에요. 자, 여기에는 예전에도 언급했었던 이유가 있는데, 현재 거래되는 현재가 가격이 동전주와 그래도 1,000원 이상 종목 같은 경우에는 차이가 있어요. 호가 단위도 일단 다르죠. 그러기 때문에 매매 자체는 2번이 더 유리하기 때문에 무조건 최상위 1등만 하진 않아요. 이 안에서 어차피 최상위 그룹 안에서도 1위부터 5위 이 정도를 비교하게 되면 이 안에서는 자신이 선호하는 그것들을 보면 돼요. 그 다음에 한류 AI 센터를 본 시점에서 얘가 이미 어느 정도 상승 분출을 하면서 좀 부담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밑에 애들이 아직 시세 분출이
안 됐거나 아니면은 올랐다가 꺾여주는, 눌려주는 모습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런 기술적인 부분에서 자기가 치고 들어가기 더 좋은 종목을 찾는 거예요. 즉 1등부터 5등까지는 여기서 1, 2, 3, 4, 5등은 크게 의미 부여를 하지 않아도 된다. 설명했던 거에서 네. 이제 요거 두 개가 얘는 동전주고 얘는 뭐 이제 1,000원짜리 종목이고 얘 같은 경우에는 호가 단위가 1원씩인데 얘는 5원씩이고 뭐 이런 차이들도 분명히 있는데 네. 이제 거래량 자체가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잖아요. 네. 근데 얘가 이제 그 가격 자체가 2배가 넘는 거니까 거래 대금으로 따지면 얘는 거의 2배라고 보면 되잖아요. 그쵸. 네, 이제 그런 것들을 본다는 걸 말씀해 주신 거죠. 그쵸. 숫자 조합 구성에서 실제로 거래 대금은 얘가 물리적 거래량은 1등일지 몰라도 당일 거래 대금으로 놓고 보게 되면은 2등인 한류 AI 센터가 주연테크보다 지금 더 많이 이뤄지고 있다. 예, 그리고 이 서원 같은 경우만 해도 거래 대금으로 따지면은 얘 한류 AI 센터보다도 더 높은 거고. 그쵸. 그렇게 되면은 그런 식으로 좀 이제 먼저 거래량으로 이렇게 보되 거래 대금까지 부차적으로 고려한다 정도. 맞습니다. 네. 이거를 보게 되면은 습관적으로 현재가와 거래량을 보면서 곱하기 해주시면 되죠. 그렇게 되면 거래 대금이 정확한 숫자는 아니더라도 바로바로 암산으로 되실 수 있을 거예요. 느낌 파악하는 데는. 네. 그 습관을 가져주시면 된다. 그럼 여기서 뽑아볼까요? 1, 2, 3, 4, 5등 일단 저희 하던 대로 뽑겠습니다. 네, 이렇게 뽑고 자, 여기서 1, 2, 3, 4, 5번 뽑았는데 넘어가기 전에 저희 할 때 하더라도 하던 거 있었죠? 여기서 보게 되면은 뭐 봐야 돼요? 저는 동전주 상대적으로 잘 안 한다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아무리 1등이라고 하더라도 그냥 보진 않아요, 개인적으로. 네. 그리고 한류 AI 센터는 여기에 관리 종목이죠, 지금. 관자 붙었죠. 네. 그럼 얘도 하기 애매해요. 그렇게 되면은 이 밑에 거 3개 가지고 해야 되는데, 자, 여기에 포인트가 있어요. 뭐냐면은 당일 1차선 도로에 달리다 보게 되면은 별 이상한 차들이 같이 공존을 합니다. 즉 여기서는 본인의 선택이 필요해요. 이게 동전주의지만 내가 오늘만 하고서 빠질 거니까 할 것이냐. 자, 관리 딱지 옐로 카드 받은 건데 이거 그래도 오늘만 하고서 난 빠질 건데 할 것이냐. 이 부분은 진짜 정답이 없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그만큼 리스크가 조금 더 갖고 가는 건데, 이거 가지고 당일 파동 이용해서 들어간다라는 거는 내심 전제가 깔려 있죠. 이거 오늘 매매해서 오늘 안에 끝내든가 늦어도 내일이나 뭐 3일 안에 끝내겠다 매매를, 이런 생각으로 보통 들어가거든요. 그쵸? 3일이 뭐예요? 그냥 빨리 끝내고 싶겠죠. 그쵸.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좀 원론적인 철학적인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렇게 정확하게 약속을 스스로가 이행할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저런 조금 딱지 붙은 것들을 매매함에 있어서 무조건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저 역시도. 근데 만에 하나라도 유예를 하거나 보류를 하거나 그 다음으로 종목을 늘어뜨릴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아예 늘어질 거를 대비해서 그런 것들은 필터를 해주면 됩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저는 늘어뜨리는 매매를 선택하는 성향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거를 최초에 필터하는 거예요. 늘어질 수도 있으니까. 근데 본인은 스스로가 칼같이 늘어뜨리는 매매를 안 하는 사람이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렇다면 해도 된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해볼 수 있겠죠? 단 리스크는 조금 더 올라간다, 요 정도 느낌으로 가시면 돼요. 자, 두 번째로 넘어가게 되면 거래량의 모든 걸 포커스를 맞춰서 매매를 한다라고 하고 단기 단타라고 전제를 굉장히 깔아놨어요. 그러면은 진짜로 조금 냉정하게 한번 현실적인 측면에서 생각해 볼게요. 이거 재무 되게 많이 중요할까요? 얘는 재무 안 좋아서 관리 딱지 붙은 애예요. 근데 아직 시장에선 거래는 되고 있어요. 이거 해도 된다 안 된다 이 얘기 자체가 되게 모순점이 많은 얘기라서, 이렇게 접근할 때 재무를 같이 연동지어서 생각하게 되면은 스스로 기준 원칙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정도 늘어짐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거 다 필터하는 게 맞고요. 아니야, 나는 칼같이 오늘만 매매해가지고 딱 오늘 클리어 시킬 거야 하게 되면은 이런 재무라도 거래량이 좋으니까 해볼 수 있다라고 봅니다. 바로 차트로 넘어갈게요. 거래량을 이용해서 수급이나 파동을 이용한 매매를 하게 되면은 무조건 기술적인 파트에 대한 이해도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기술적인 그거를 잘 알아야 훨씬 더 매매를 잘합니다. 그러면은 뭐부터 볼까요? 그냥 동전주라도 주연테크 먼저 봐볼까요? 여기서 거래량 본다라고 했었을 때 거래량에 여기
막대 그래프 높이가 나오잖아요. 이 높이를 이 종목과 비교해서 조금은 상대 비교를 해주는 게 좋아요. 상대 비교를 한다라는 거는 쉽게 접근하게 되면 얘도 나와주긴 하는데, 오늘 돌파를 했지만 이 600원 부근이 원래 전 고점에 해당하는 자리였잖아요. 이때도 걸렸었고 이때도 걸렸었고, 그러면은 요거를 같이 봐줘야 돼요. 여기를 뚫는 시점에, 여기를 치고 있는 시점에 당일 거래량이 이때와 비교해서 힘을 느껴봐야 되는 거예요. 이 거래량과. 근데 여기서 원로는 그러하지만 현실을 놓고 보게 되면은 어때요? 얘가 지금이야 거래량이 이만큼 높이 섰지만 요 자리를 뚫는 장 초반을 보게 되면은 막대 그래프 이렇게 올라오지 않습니다. 조금 올라온 상태에서 올라갈 수 있는 여지를 남기는 거죠. 그렇죠. 그때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차선 종목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자, 거래량에서 장 초반에 상위 그룹에 랭크가 되어 있고 그 안에서 힘이 솟았어요. 그리고 호가창의 움직임과 물리적인 거래량 힘이 어느 정도 나와주면서 이 가격에서 싸움이 발생했었을 때 얘가 이대로 힘 받으면은 이만큼 올라서면서 이 완성되는 물리적 거래량이 과거에 힘을 받았었던 이것보다 더 높아질 수 있으면 뚫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이 느낌을 그 시점에서 판단이 가능해야 돼요. 분봉으로 보면서 이제 판단하고 호가창을 보면서. 네. 근데 일봉에서만 보게 되면 아 이거 너무 어려운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분봉에서 보면 조금 더 힌트가 있긴 해요. 분봉에서 왜 힌트가 있냐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에 힌트가 있어요. 거래량이 분봉에서 붙어주면서 올라가게 되면 계속 붙어줄 수 있거든요. 이미 가격적으로 600원 위에서 이런 힘이 발생해 주는 거거든요. 분봉부터 일봉까지 이거를 유추하면서 이 완성되는 그림이라고 해야 되나? 이 일련의 프로세스 과정을 느끼거나 좀 읽으면서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거래량을 이용해서 파동에 대한 매매를 할 수 있어요. 이게 근데 현실에서는 네. 현실적으로 매매를 할 때는 네. 읽고 나서 들어가면 늦는 경우가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는 진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네. 요쯤에서 느낌을 가지고 좀 들어가서 네. 그게 적중시키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서, 그래서 혹자는 이제 주식은 그냥 감으로 하는 거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네. 그런 얘기도 맞는 것 같다는 생각도 어느 정도는 좀 들거든요. 이렇게 접근을 하자면.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느 정도 이 거래량을 이용한 매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그 느낌이란 게 단어에 대해서는 각자가 쓰는 단어가 다르겠지만 그 느낌이,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그 느낌이 주관적 느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거 없는 느낌은 아니죠, 물론. 네, 촉은 아니에요. 단순히 예. 아, 나 오늘 운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뭔가 컨디션 좋은데 하면 막 다 맞출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은 전혀 아니고요. 판단의 근거가 되는 딱 그런 상황이, 시츄에이션이 딱 나왔었을 때 아, 얘는 나랑 맞아, 이 촉이 있어요. 이 느낌이 있어요. 자기가 하는 매매 패턴과 자기가 잘하는 매매에서 얘는 해볼 수 있어 라는 게 굉장히 빨리 옵니다. 마치 소개팅을 나가거나 그렇게 했었을 때 3초 만에 그냥 딱 오잖아요. 그런가요? 그렇지 않나요? 호감인지 아닌지는 보통 3초 만에 판단이 된다라고 하던데, 그런 것처럼 이 종목이 스타일이 나랑 맞을지 안 맞을지가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와요. 근데 그 빠른 시간 안에 확신한다고 해서 무조건 맞춘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해볼 수 있다 없다를 판단함에 있어서예요. 근데 빠른 시간 안에 그게 오지 않는다는 거는 둘 중에 하나예요. 경험치가 현저하게 부족하거나, 경험치가 부족하게 되면 뭔가 촉이 올 수 있을 객관적 근거가 없겠죠. 아니면 두 번째는 조금은 빠른 판단에 있어서 적합한 성격이 아니신 분들, 나쁜 뜻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사람의 성향이라고 했잖아요. 판단 자체를 뭔가를 내림에 있어서 빠른 판단이 가능하신 분들이 있고, 성격적으로 빠른 판단보다는 조금 느긋하게 판단하는 거를 더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후자 같은 경우에는 경험치가 쌓여도 잘 안 바뀝니다. 그러면은 후자이신 분들은 1차선, 그러니까 거래량 최상위 그룹의 종목들을 매매하지 않는 게 좋아요. 그런 분들은 이런 거 절대 포기해야 되나요? 아니에요. 아니 근데 제 생각에는 그런 느긋한 성격인 분들은 스스로가 본인을 알기 때문에 여기 그냥 하라 그래도 잘 안 할 것 같아요. 관심을 갖고 몇 번 도전해 볼 수는 있겠지만 네. 아마 그냥 본인이 싫어하지 않을까요? 제 경험에서는 아니더라고요.
본인 그래요? 성격이 느긋한 것도 알고 있는데 이게 돈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돈은 자꾸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건가? 네, 성격이랑 안 맞지만 그래도 빠른 매매해서 빨리빨리 매매하면서 돈 벌어보고 싶은 그 본질적인 욕구는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분들보다는 더 문제가 되는 경우는 진짜 그냥 성격 급한 분들 아닌가요? 아, 그렇죠. 그분들이 성격 급하신 분들이 진짜 문제가 되는 거는 느낌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되게 조심스러워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 느낌이란 게 주관적 느낌인지 객관적 느낌인지 어떻게 알아? 결국엔 다 똑같은 얘기 아니야. 그냥 촉으로 때리란 거 아니야.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느낌 좋아서 했대요. 근데 너무 참담하거든요. 방향을 틀어서 궁금한 걸 물어보면 이게 여기 초반에 이제 그런 느낌을 갖고 이제 그게 오면 정확하게 빨리 판단해서 네. 선점해라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럼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등락이 벌써 20%가 넘었고 네. 거래량 물론 이렇게 많이 쌓였지만 네. 이만큼 올라버렸잖아요. 네.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뭘 어떻게 해볼 여지가 있나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요? 네네 현재 시점. 현재 시점에서는 조금 더 빠지는 거를 기다릴 것 같아요. 자, 한번 그냥 기술적인 부분 빠르게 해볼게요. 일단 네. 해보면서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거래량 이용한 매매할 때 기본적으로 기술적인 분석에 대해서 기본 지식은 갖고 있으셔야 됩니다. 600원 전고점 라인을 어떻게 돌파해 주는지 일봉에서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 중요했고요. 힌트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어제 찔러주기 하면서 거래량 동반해서 싸움이 일어나줬죠.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저께 이렇게 갑자기 뜬금포로 거래량 터졌었는데 오늘 붙어주는 거래량 나오게 되면은 변태될 확률도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변화가 이뤄질 확률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다라고 했고 600원 위에서 이 변화의 포인트를 감지해야 된다. 일봉에서 여기까지 알았으면 기술적인 분석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으신 분들입니다. 그렇게 되면 오늘 장 시작하고 지금 장 시작이 여기에요. 장 시작하고 쭉 가는데 600원 부근에서 그냥 흘러갑니다. 600원 부근에서 흘러가는데 거래량에 의미 있는 변화는 있지 않아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거래량을 이용한 매매, 수급을 이용한 매매를 할 때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소를 뽑으세요 라고 하게 되면 가격 플러스 거래량이에요. 가격 따로 거래량 따로 말고 가격 플러스 거래량 같이 봐야 됩니다. 의미 있는 가격대가 형성될 수 있는 범위를 예측하고 있어야 되고요. 600원 부근이겠죠. 두 번째는 그 부근 어딘가에서 거래량의 변화가 반드시 발생을 합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엔드로 발생해야 돼요. 하나만 되고 하나는 안 된다. 이건 부족해요. 두 개가 동시에 변화가 있어줘야 돼요. 자, 600원 부근 어딘가에서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데 계속 지켜보고 있는 거죠. 근데 변화를 시작하는 모습을 빵 보인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때죠. 요 부분. 가장 빠른 타이밍은 제 기준에서 가장 빠른 타이밍은 여긴 것 같아요. 가능한 여지. 이거 지났으니까 할 수 있는 얘기 아니야 라고 하지만 제가 가끔 실제로 이런 상황에서 보여드릴 거고요. 보여드린 적도 있고 이게 1번이에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이런 매매에서 가장 빠른 포인트 1번 타이밍 이거고요. 지금 이렇게 꺾이게 되면은 제가 말했던 2번 타이밍하고 비슷한 거 아니야 라고 하게 되면은 조금은 아니에요. 너무 이 괴리가 커요. 700원과 600원은 600원 기준으로 15%가 넘어요. 이게 너무 높기 때문에 저는 여기를 2번으로 보진 않아요. 좀 더 많이 내려와야 되고 아니면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차라리 3번을 기다리는 게 유리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3번을 기다린다는 거는 1번 그러니까 거래량 1등 1차선 종목을 공략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오늘 매매에서 다루는 거랑은 조금은 다르죠. 그러면은 주연테크를 지금 현재 시점에서 어찌됐든 나는 처음에 1번 타이밍에서 못 봤잖아요. 저희도 방송 시작하고 이미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자, 여기서 질문 하나요. 이게 주연테크가 전날 종가에 이렇게 확인이 됐다고 쳐볼게요. 요 네. 거래량 튀었었네, 요 정도 이런 모양 만들었네 이렇게 네. 하고 넘어갔어요. 네. 그냥 다음날 지켜봐야지 라고 했는데 뭐 그냥 이렇게 집 빌빌거리고 있는 거예요. 1시간을 넘게 빌빌거렸어요. 네. 그럼 이거를 계속 1시간 내내 보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이제 뭐 현실적으로 네. 다른 거에도 눈이 갈 거고 네. 다른 매매를 할 거고 네. 이걸 어떻게 여기서 딱 빨리 판단할 수 있을까요? 일단 그런 거부터 궁금할 것 같아요. 아, 그거 그냥 사람들마다 그 노하우나 그건 틀린데 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거 진짜 할 마음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한 줄을 걸어 놓습니다. 아니면 알람 설정을 해 놓습니다. 알람 설정을 해 놓는다는 게 조건부 매수 같은 기능이 있어요. 이 종목 현재가가 얼마 오게 되면 알람 주세요 하게 되면 띵동 하고서 여기에 팍 알람 떠요.
아니면은 관심 종목에 어찌됐든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넣어놓잖아요. 막 반짝반짝 거릴 때 이제 본다던가. 그쵸. 그것도 가장 쉬운 방법, 간편한 방법. 이것만 1시간 내내 이거 올라가나 안 올라가나 지켜보자 이렇게 보지는 않고요. 저도 그냥 넣어놓고서 다른 거 하다가 얘가 움직임이 발생하게 되면 반짝반짝 거릴 때 그때 한 번씩 클릭해서 자세하게 본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막 이제 그런 욕심도 있을 것 같아요. 막 이런 상황이 되는 비슷한 상황이 됐을 때 나한테 신호를 막 주면 네. 그러면은 실시간으로 그걸 보면서 그때 판단할 수 있지 않겠냐. 네. 이런 생각하는 분들한테는 어떤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가능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저는 일단 사용을 안 합니다. 버디님은 아실 수도 있는데 제가 그렇게 그 로지컬한 네. 공식을 되게 선호하는 사람도 아니고요. 그거를 믿는 사람도 아니고 였다가 돈을 넣어야 되는 건데 저는 좀 아날로그 방식으로 직접 확인하는 걸 조금 더 선호하는 투자자? 그리고 제가 그런 거 잘 못하긴 해요. 저는 이런저런 관심이 많아서 그런 것도 해보고 다 했는데 네. 이제 결국엔 그냥 내가 보는 게 제일 낫더라고요. 네. 왜냐면은 알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저도 뭐 보면은 많이 그런 거 활용하시는 분들 보거나 그렇게 하게 되면은 엉뚱한 데서 오차가 발생을 하더라고. 조건식을 넣거나 그렇게 할 때 자기는 맞다고 생각해서 넣는데 그 조건을 설정하는 식을 세우는 과정에서 본인도 모르게 실수를 하게 되면은 자꾸 거기에 의존하게 되면은 그게 분명 그 상황이 아닌데 그냥 그것만 믿고 사게 되고 막 그러시는 분들도 봤는데 이거는 만약에 그쪽에 대해서 호기심이 있거나 그러신 분들은 뭐 없습니다. 해보는 게 답이죠. 네, 해볼 수밖에 없어요. 해보고 나서 본인이 이게 왜 안 되는지를 느껴야지. 안 해본 사람한테는 저도 예전에는 진짜 이거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이미 하려고 답이 정해져 있으신 분들한테는 설득이 안 되더라고요. 아무튼 자, 이런 경우는요. 가격은 좀 이렇게 횡보를 하는데 네. 거래량이 이렇게 쭉 들쑥날쑥하면서 좀 이렇게 돼 있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액션 같은 건 따로 없을까요? 네, 저는 안 해요. 전에 저는 이번 자리에 있는 것도 할 수 있다라고 말한 사람이지만 지금은 이거 안 한다고 하는 이유는 말씀드렸지만 일단 이 이격 괴리가 이미 커져 있고요. 너무 커져 있기 때문에 이거 차후 관리가 어렵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처음에 얘기했었던 지금 매매의 목적이 당일 매매, 당일 단타를 치기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여기서 한다는 거 참 애매해요. 차라리 이거를 다시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제가 할 것 같진 않지만 기술적인 이야기를 하게 되면 여기 최고가 750원 이 돌파 싸움 보면서 돌파 트라이를 하는 게 차라리 그나마 상따 가능성이라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예전에도 한번 질문했던 건데 네. 이렇게 됐는데 이게 오르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어떤 건 이제 오르는 이유 뭔지도 모르고 그냥 막 오르는 애도 있을 거고 네. 찾아보면은 막 네. 엄청난 호재가 있어서 이러고 있는 애들이 있는 거잖아요. 네. 엄청난 호재라고 판단이 돼도 안 하나요? 그러면 생각해 볼 것 같아요. 케이스마다 그러면 다르기 생각해 보세요. 때문에. 네. 네. 그럴 때는 그래서 제가 조건식이 아니라 방금 전에 되게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상황마다 케이스마다 너무 달라요.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되고 그 나름의 주관적 원칙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거기서 어느 쪽에 가까운지를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근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엄청난 호재다. 그리고 그 엄청난 호재가 지속 가능하기 때문에 이거 하루짜리 호재가 아니라 여기서 설령 미끄러지더라도 더 갈 것 같다. 네, 묶고 네. 갈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저는 이 리스크 집니다. 오히려 더 넣겠죠. 근데 실제 케이스에서는 이건 어쨌든 뭐 동전주고 네. 뭐 별로 그럴 것 같지도 않고 네. 그러니까 안 하신다고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림을 본다기보다는 제 느낌의 근원지는 이 두 가지가 맞는 것 같아요. 가격 플러스 거래량의 변화. 네네. 일단 저희가 지금 얘기하는 거에서 앞으로 이제 그런 외적인 요인들, 뭐 네. 호재라던가 이런 건 좀 빼고 거래량을 중심으로 좀 얘기하는 걸로. 네, 알겠습니다. 지금 설명을 하느냐고 조금 길게 얘기했지만 이게 익숙해지게 되면 굉장히 빨라져요. 굉장히 빨라지게 되면은 얘 아니라고 하더라도 다음 거 바로바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한류 AI 센터를 볼게요. 이거 보게 되면은 여기서 일단 봐봐야겠죠. 얘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 잘 터져주고 있는데 얘는 방금 전에 본 거랑은 좀 틀려요. 왜냐면은 이 정고점 라인이라고 하는 게 이쪽 1700원 어딘가
아니면 짧게 보면 1,500원 볼 수도 있고 1,750원 아니면 2,000원 요 부근 어딘가에서 분명히 확실하게 막혀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제가 본다고 했었던 거 있죠. 이 거래량인데 지금 얘는 요 정도 거래량이에요. 얘가 이대로 오늘 흐름에서 거래량 최상위 그룹에서 이 상태에서 이대로 흘러갔었을 때 얘가 치고 가면서 진짜 5천만 주 이상 이렇게 거래량이 솟으면서 얘가 여기를 이렇게 쭉 뻗어줄 수 있을까? 뻗어주지 못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 밑에서 잘릴 가능성도 있겠는데 이거 같이 생각하는데 저는 이거 일봉 보자마자 그냥 제가 바로 직접적으로 든 생각을 보게 되면 하더라도 짧게 끊어 먹어야겠구나.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 지금 말씀하셨던 거에서 지금 상황에서 이 거래량이 뭐 5천 넘어가면서 5천만 넘어가면서 이렇게 쫙 갈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을 하신다는 건가요? 네. 네, 어려울 것 이유는요? 같아요. 지금 이미 11시 반이거든요, 시간이. 네네. 네. 그리고 지금 여기 이렇게 거래량 좀 이렇게 빌빌거리고 있으면서 오래 네, 가고 맞아요. 있고. 분봉에서, 자, 일봉에서 유추한 걸 분봉에서 확인 작업해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미 거래량 터지는 거 초반에 다 몰렸고 이미 말랐어요. 그러면은 방금 전에 조건부가 완성이 되려면은 무조건적으로 발생돼야 되는 게 있죠. 다시 분봉에서 이거 올라야 돼요. 이렇게 쭉쭉쭉쭉. 그러면은 분봉에서 먼저 깜빡깜빡 하면서 거래량 변화가 시작이 되겠죠. 그러면서 오르겠죠. 그러면서 분봉 가격적인 턴도 합니다. 그러면서 일봉에서 이렇게 올라가려고 할 거예요. 근데 올라가는 여기서 제가 엔드라고 했어요. 거래량은 이런 그림이 그려주게 되면은 맞는데 가격하고 같이 봐야 되는데 이 가격이 어느 가격에서 깜빡깜빡 하면서 이 거래량이 붙어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라고 했었을 때 지금 현재가 부근에서 그런 의미 있는 가격대가 나올 만한 자리가 그닥 모르겠어요. 그나마 예상해보게 되면 1,500원 정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은 드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애매해요. 이거 거래량 가지고 과연 매매가 될까에 대해서. 자, 모른다고 하는 이유랑 1,500원은 그나마라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여기 전고점 부근을 지금 네. 구체적으로 이거는 이제 살펴봐야겠죠. 이거를 2,000원으로 놓을 것이냐 1,750원으로 놓을 것이냐 아니면은 여기 1,500원 부근도 줄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만약에 이거를 정확하게 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 구간 나누기 부분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해볼 것 같아요. 일단 그러면은 네. 얘기 아니, 근데 그렇게 하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네. 저 구간 나누기는 저희가 나중에 좀 네. 제대로 한번 달아보도록 하고요. 네. 아까 이제 말한 2,000원, 1,750원, 1,500원이라고 했을 때 네. 그냥 간단하게 느낌만 잡고 가면 지금의 요 가격대는 네. 뭐 이걸 뚫은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요 아래 구간에서 상단에서 되게 간당간당하게 위에 걸려있는 것 듯한 느낌이고 언제 이렇게 꼬꾸라질지 모르는 그런 느낌이 든다는 얘기인 거죠. 네, 맞아요. 여기 올라가서 여기서 거래량이 붙어주면은 그때는 좀 여기 요 구간에서의 좀 그걸 돌파를 노려볼 수 있겠는데 지금은 그게 전혀 보이지 않으니까 이건 모르겠다 이런 표현밖에 안 되는 거죠. 네, 가격적으로 거래량이 붙어서 얘가 팡 상승이 나와줄 만한 포인트를 찾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기서 뜬금포 상승이 나오는 건데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셨던 외부 호재나 뉴스발 이럴 확률이 더 높거든요. 이런 건 어때요? 지금 네. 보시면요, 지금 이제 거래량을 보면 네, 약간 좀 요 낮을 때는 한 요 정도 선에 있잖아요. 네, 네. 근데 좀 높을 때는 여기까지 올라갔어요. 네, 근데 지금은 11시인데 한 요 정도잖아요. 네. 야, 그러면은 자 봐라. 한 요 정도에서 끝나거나 아니면 좀 더 붙어서 한 여기까지 가지 않겠냐, 시간상. 네. 그러니까 이쯤에서 한번 미리 사서 터지는 걸 한번 기다려 봐야지. 이런 생각은 어떻게 해요? 가능해요. 가능한데 가능해요? 방금 전에 말씀하신 거를 그러면은 대전제로 놓고 아니 근데 항상 다 가능하다고 하시니까 이제 보는 분은 헷갈릴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능이야 다 가능한데. 야, 매수는 가능하죠. 근데 그게 한 가지 조건부를 더 설정해 볼게요. 거래량을 이용한 단기 단타냐라고 하게 되면은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매매는 가능합니다. 그죠. 방금 전에 네. 말한 포인트가 그러니까 보통 일반 사람들이 많이 헷갈려 하는 게 시작점은 분명히 나는 거래량을 이용해서 단기 단타를 하려고 이 최종 목표 대전제를 설정하고서 이렇게 세부적으로 분석을 하면서 들어오는 건데 들어오다가 이런 종목이 좋아지게 되면 이거 나 할 수도 있고 좋아지는 거야 하게 되면 갑자기 이게 없어지고 여기서 우회를 해버려요. 밀리면서 다른 매매로 탈바꿈해요. 근데 여기서 문제점이 뭐냐라고 하게 되면은 이 대전제가 갑자기 순간적으로 바뀌게 되면은
치명적인 리스크에 노출이 되는데 이거예요. 그냥 치고 빠져서 무조건 오늘 안에 끝내려고 해서 패스해서 여기서 넘어온 건데 갑자기 이게 이렇게 바뀌게 되면은 이거를 왜 패스를 해준 건지 이 부분이 이제 물음표가 되는 거죠. 일단은 요거부터 좀 정리해야 될 것 같은데, 거래량을 이용한 매매에서 바뀌었다고 했잖아요. 제가 말을 꺼낸 거니까 제가 정리하면, 지금 요렇게 만약에 그런 식으로 전략을 수정하는 거는 네. 보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거래량을 이용한 매매가 아니라 네. 거래량이 터지는 걸 예측하는 기도 매매죠. 그건 그냥. 그렇죠. 조금은 네. 더 준비해서 사전 포인트에서 미리 대놓고서 트라이성 이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여기서 사전 입질이 왔으니까 평상시보다는 올라갔잖아요. 사전 입질이죠. 입질이 조금씩 왔으니까 조만간에 요런 게 한번 팡팡 터져줄 거다라고 생각해서 여기서 입질 상태에서 먼저 선 포지션을 취하는 거니까 굳이 따지게 되면 트라이성 매매예요. 여기서 그렇죠. 트라이를 해서 밑밥 깔아놓고 이후에 여기서 빵 터지는 거를 노려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언니님이 이게 가능하다고 한 얘기는 뭐 어쨌든 그런 트라이 하는 거는 가능한 거고, 그쵸. 더 좋은 성과도 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는 뭐 해볼만 할 텐데, 네. 지금 얘기하는 거랑은 포커스가 완전 다른 거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매매 자체만 놓고 보게 되면 할 수 있는 매매. 근데 이 매매가 지금 우리가 이 종목을 끄집어 온 이후에 당위성과 부합하냐라고 하게 되면은 글쎄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관리 딱지가 붙어 있으니까. 근데 관리 딱지가 안 붙어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방금 전에 말한 대로 노선 바꾸는 게 가능해요. 네. 근데 이게 가능하냐를 떠나서 아까 제가 말했던 그렇게 지금 여기에 이제 터질지 몰라. 그러니까 이건 이제 어디까지나 오늘 이렇게 터지지 않겠냐라는 이제 약간은 되게 희망 가득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들어가는 걸 텐데. 네, 오늘 터진다면은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이게 터지려면 여기에 베팅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다 먹고 들어갈 때. 네, 그러면 이거 네. 지금도 얘기하다 보니까 이거 살짝 틀어주는 그렇죠. 모습이 네. 나오잖아요. 여기서 네. 붙어주면서 이어가주게 되면은 무조건 이거 먹어야 될 거예요. 네. 그 모습 보일 때 당일 단타 가능성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그러면 거죠. 또 이제 보는 분들 중에 저거 먹는 거 다 기다리면은 얼마 못 먹잖아. 나 지금 여기서 미리 사놓을래. 막 이러면거든요. 판단이죠, 이제. 항상 말했지만 네. 여기서 이거 먹을 걸로 예측하고 먼저 선 베팅하는 트라이 베팅이 있을 거고 이 안에서도 먹는 거 네. 조금은 더 확인하면서 판단하는 중간 파트가 있을 거고 먹는 거 다 확인하고 들어가는 세 번째 파트가 있을 거예요. 자, 세 번째 파트는 가격적으로는 불리하지만 확인을 했기 때문에 좀 더 유리한 부분이 있고요. 요거는 A와 C의 중간이고요. A는 리스크 2배, 수익률 2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지금 말한 대로 좀 따라오긴 하네요. 그러게요. 제가 뭐 설명하다 보니까 이게 잘 좋은 예제로 나와줬는데 이런 식으로 무조건 변화가 나와야 돼요. 그럼 여기서 이제 판단을 할 때 또 생각을 해볼 거는 여기와 비교했었을 때 여기 지금 변동가까지 갔어요. 네. 이 모습을 비교를 하는 건데 여기서 생각하실 거는 이 정도가 나와준다는 거는 반드시 이런 식으로 먼저 조그만 변화 안에서 그 뒤에 이게 이렇게 붙어주는 거지. 되게 판단하기 쉽게 이미 완성된 결과물을 뒤집어서 차트를 보는 건 항상 다 보여진 모습 이유기 때문에 훨씬 쉬워요. 근데 현실적인 투자 상황에서는 이 그림이 그려지기 1보 전, 2보 전 거기서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현실과 그냥 단순히 그림 분석의 차이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네. 그리고 또 이제 말씀하시는 중에 이게 지금 여기 변동 가격까지 왔잖아요. 네. 네. 여기 이 가격 근처에서 이제 공방을 벌이고 있을 때 우리가 뭔가 어떤 판단을 할 수 있느냐 뭐 그런 건 없나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도 말했었던 그나마 이걸 주게 되면 1,500원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1,500원 공방전에다 베팅은 해볼 수 있겠죠. 네네. 네, 그 정도. 아니 이거 1,500원이 아니라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이거 변동가일 때요? 정확한 이름이 뭐죠? VI 발동했었을 때. 네, VI 발동하는 그 예상 가격 부분에 네. 도달했거나 네. 지금 이것도 아마 이제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일까? 그걸 가기 전에 이렇게 좀 꺾였다가 거기까지 간 거겠죠? 그럼 요 근처에서 놀았잖아요. 계속 그 VI 네. 가격 근처에서. 그럴 때 우리가 뭐 좀 다른 방식으로 판단할 거나 그런 요인이 있을까요? VI가 걸렸었을 때였다가 어떤 특정 크레딧을 주거나 아니면 의미 부여를 할 수 있냐라고 그렇죠. 네네네. 하게 되면 저는 그거는 없다라고 봐요. 이 VI라는 없다고요? 제도 자체가 그냥 강압적으로 만들어진 제도라서 기준 자체가 시가 대비 플러스 10%
그리고 네. 플러스 10%전 VI 가격 대비 또다시 플러스 10% 이렇게 해서 그냥 단순 이격에다가 이거를 과열 방지 때문에 걸어둔 거라서 이 VI에다가 의미를 부여하진 않고요. 지금 그러면은 제가 차트에서 그나마 공방전이 발생할 수 있는 가격과 VI 가격이 일치했는데 이건 그냥 우연의 일치예요. 근데 1,500원 지금 네. 그 먹어 들어가고 있어요. 여기 올라오잖아요. 이렇게 이거 다 보여주고 나서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보여주기 전에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 되게 좋은 소스 공부가 됐네요. 그러게요. 여기 올라오죠. 이렇게 올라오면서 붙어주면서 올라와 주면은 이럴 때 가능성이 생긴다예요. 자, 그럼 여기서부터 조금씩 이제 물량을 채워나가는 거는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해볼 수 있다고 보시는 네. 거죠. 지금은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무조건 한다는 아니겠지만 가격 플러스 거래량이 자 오늘 얘기해주면서 라이브가 좋긴 좋네요. 가격 플러스 거래량 중에 하나만 맞는 게 아니라 두 개가 같이 맞물려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고 가격적인 부분은 아까 구간 나누기 구체적으로 들어가지 않았어도 오늘 시점에서는 조금은 의미 부여가 되는 게 가격 자체가 1,500원 부근 그나마 예상했었던 일봉 라인이 오늘 분봉상의 전고점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공방전 나와줬고 거래량 변화도 같이 만들어줬고 이렇기 때문에 꽤 합리적으로 이거 나와줄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시간대가 이제 막 12시가 다 돼가잖아요. 네. 이런 거는 이제 실전에서 별로 고려 안 하세요? 지금 여기 뚫고는 있긴 한데 통상적으로 이때는 그렇게 막 활발한 장 시간대는 아니니까 이 개별 종목으로 보자면 지금 뭐 거래량 붙고 있긴 하지만 이게 만약에 장 초반이었으면은 좀 더 되게 좋은 점수를 줄 거 아니에요. 네. 좋죠. 훨씬 좋죠. 네, 맞아요. 지금 시간대가 좀 불리한 시간대이긴 하죠. 애매하긴 하죠. 그리고 여기까지 놓고 왔었을 때는 여기서 지금 첫 번째 음봉 발생했습니다. 첫 번째 음봉 발생하면서 이 정도 찍어줬는데 요 거래량, 지금 붙어주는 거래량이 좀 중요할 것 같긴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붙어주는 세컨봉 중요할 것 같아요. 세컨 음봉과 거래량 이거 같이 보면은 판단이 훨씬 더 용이해질 것 같아요. 근데 이대로 여기서 힘이 조금 소진되는 느낌이면요, 이거는 힘 딸려요. 얘랑 비교했을 때. 거래량 자체가 절대치가 낮기 때문에 그죠? 네, 전체적인 힘의 강도가 낮은 거예요. 여기서 그럼 그나마 여지를 주려면은 여기 세컨봉이 중요해요. 지금 다시 음봉이 아니라 양봉 이렇게 버텨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공방전인데 이 시시각각으로 변할 때 이거를 읽어가는 판단이 자연스럽게 쭈루루루 나올 수 있으면은 경험치도 있고 기술적 분석도 완전히 소화한 상태에서 이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지 못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판단하기가 난해할 거예요. 난해하기 때문에 하는 행동은 아 몰라 이 정도면 됐지 하고서 그냥 일단 매수 버튼 누르거든요. 또 하나 이제 봐야 될 거는 이게 상한가가 막 엄청 맞았잖아요 그동안에. 네. 그러니까 얘는 기본적으로 뭐 거래량이 어느 정도만 뒷받침되면 어지간하면 상한가 가는 느낌을 막 주고 있잖아요. 네. 네. 물론 이제 그게 어느 시점에서냐에 따라서 이제 음봉 깔리기도 하고 도치 네. 깔리기도 하고 막 그렇게 됐긴 한데 네. 뭐 이런 과거 히스토리를 보면 얘 종목의 특성상 좀 더 좋은 점수를 줄 수도 있지 않을까. 그건 맞아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얘가 그러니까 뭐 아니면 도 같은데 네, 문제는 꼬리는 어린님 이거 안 하실 거죠? 네? 이거 만약에 지금 이게 공략해야 될 대상이라고 치면은 얘는 관자 붙어서 아예 안 하는 거잖아요. 네. 저는 안 할 것 같아요. 네. 이유는요. 제가 말하는 뉘앙스에서 느껴지겠지만 해볼 수 있다라는 건 저도 인정을 하겠어요. 근데 막 뭔가 땡기지 않아요. 그냥. 이게 이제 보시는 분들이 그렇게 판단하면 좀 힌트가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어린님이 가능하죠. 해볼 수 있죠.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네. 거의 그런 거에 가깝죠. 막 되게 하고 싶은데요. 이런 느낌은 안 들어서. 이거 주식 배우는 분들이 초반에 그런 걸로 엄청 헷갈려 하거든요. 저도 그랬던 경험이 있고 다 된대 막 다 좋은 것처럼 말해. 네. 근데 알고 보면 안 할 거야 그거는. 네. 예, 근데 모르는 사람들은 막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 보시는 분 그런 거 헷갈리시지 말라고. 네. 제 이야기를 드리면은 제가 진짜 모든 매매를 다 잘하는 사람은 아니니까 아는 거는 알고 해볼 수 있는 건 해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제가 아는 거랑 해볼 수 있다라고 대답하는 거랑 제가 진짜 하는 거랑은 다르거든요. 전에도 네. 한번 이야기 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진짜 하는 거는 애매하게 해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 아니고 이건 제가 자신 있게 할 수 있는데요. 이런 거 위주로 저는 해요. 근데 이거 설명할 때부터 느낌이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뭔가 애매한 느낌이 계속 공존하기 때문에 애매해서 안 하는 거예요, 저는. 네. 네. 자, 요거는 이제 요 정도로 넘어가고 네. 어차피 이거 우리가 장 끝날 때까지 흐름만 볼 건 아니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자, 하나만 잠깐 볼까요? 그 아래 그러면 할 만한 거 서원이나 이제 밑에 거 세 개는 그래도 좀 네. 네, 동전주도 아니고 네. 관리 종목도 아니니까. 네. 저는 이런 애 바로 나오네요. 네. 네. 저는 하면은 오늘 당일 네. 시장에서 보게 되면 주현테크 한류 AI 센터 서원 중에 뭐 할래라고 하게 되면 서원 할 것 같아요. 네. 네. 이유를 하나씩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제가 얘기했었던 두 가지 깔고 갈게요. 가격, 거래량. 이 두 가지에 5월 아닙니다. 무조건 엔드예요. 같이 봐야 됩니다. 가격, 정고점 여기 네. 뚫어주죠. 근데 여기에 대한 확인 작업이 이날 나와줬어요. 우리는 오늘 처음 봤지만 이미 이게 증빙이 됐어요. 둘째 날 거래량 붙어줬고 조금 눌려줬었는데 여기서 세컨 음봉으로 추세 꺾은 게 아니라 여기서 다시 반전 상승으로 나와주는 이 패턴, 이건 그냥 네. 기술적 분석 패턴 같은 건데 이러면 훨씬 더 좋고, 그러면서 오늘 고점이 어저께 전일 고점을 돌파까지도 해줬어요. 네. 되게 좋은데라고. 돌파도 했고, 네. 그리고 뭐 이제 등락도 뭐 막 25% 이 정도는 아니고. 네. 그런 그 다음에 것까지 플러스 보시면. 오늘 물리적 거래량도 잘 나와주고 있고. 네. 분봉은 여기서 잠깐만 하나 좀 질문할게요. 저희 카페에 어떤 분이 물어보신 건데, 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구간 나눌 때요. 네. 이거 기간을 어느 정도 보냐. 네. 이렇게 보면 이거 완전히 막 신고가 간 것 같지만, 네. 이렇게 놓고 봐도 신고 같구나. 네. 그러니까 네. 뭐 이렇게 보고 구간을 나누는 게 맞는지.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네.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빨리 설명할 수 있을까요? 네. 어느 정도로 놓고 봐야 되는지. 길게 보고 좁게 들어옵니다. 먼저 길게 보고 그냥 좁힌다는 거죠. 네. 길게 보면서 이렇게 네. 좁혀 들어오는 거예요. 네네. 네. 여기서 좋습니다. 구간이 되게 많이 변동되진 않아요. 네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거 그러면 처음부터 왜 길게 안 보고 좁게 봤어요? 라고 하게 되면 이것도 대전제 때문에 거래량 놓고서 당일 매매를 목표 삼아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길게 네. 보는 게 별 의미가 없어요. 네. 어차피 오늘 요한에서 놀 건데, 그래서 그냥 처음부터 좁게 본 거고요. 이거는 익숙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일봉 요렇게 보고 나서 바로 분봉으로 넘어오게 되면, 분봉이 저는 보자마자 참 괜찮았어요. 땡크 네네. 거래량 완전 단단하게 붙어주죠. 요러기 때문에 근데 또 지금 시점에서는 또 이게 꺾였죠. 거래량, 지금. 네. 네. 그럼 지금 시점에서 판단을 한다면, 늘 그렇지만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게, 네. 저는 이거를 오늘 들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오늘 끝내려고 들어간다기보다는 여지 두는 매매를 당연히 할 것 같고요. 이거는 충분히 여지도 줄 수 있다. 네, 여지를 두면서 오늘 매매를 시작해 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시작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일부 비중 채웠는데 오후장에 한번 쫙 가주면 땡큐인 거고, 그쵸, 아니면 그쵸, 그쵸. 내일로 여지 준다. 그쵸. 그리고는 자신 있다. 이렇게 그쵸. 해석이 되는 거죠. 네, 잘 하시네요. 저는 그 매매를 매우 좋아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게 왜 그러냐면은 여기서 나와준 땡크가 저는 참 마음에 들어요. 이 단단한 거래량이. 그러면은 요쪽에서 걸릴 거거든요. 공방전이. 지금 얘가 빠진다고 하더라도 여기 1, 2, 3번 요 점 찍은 3개 중에 한 군데에서 걸릴 거예요. 그 걸려줄 때 추가 환수 포지션이 좀 쉽게 나와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러면서 물리적으로 여기 짧게는 2,500원, 조금 길게는 2,200원 요 정도 사이에서 요 부근에서 걸려줄 것 같아요. 충분히 걸려주고도 남을 것 같고, 이게 위쪽에서 걸릴 것이냐, 이 시세 분출 시작된 요 시점에서 걸릴 것이냐, 아니면은 이 하방에서 걸릴 것이냐, 그거는 뚜껑 열어봐야 되지만. 그러면 조금 네. 시간을 돌려서, 만약에 지금 시간에 이제 돌려서 오늘 오전 한 요때예요. 이제 네. 10시쯤 됐는데 막 가래량이 좀 붙는 거 확인된 1차 시기쯤인데, 네. 이때 보면은 이제 일봉상으로 보면 거래량이 그렇게 많진 않았겠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올라붙을 줄은 모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네. 그럼 요때는 어떻게 해요. 하실까요? 이때도? 네. 그때가 왜냐면은 그거는 좀 번외적으로 캔들 구성인데, 그때는 여기 가격이 네. 요 정도면 가격대가 좋아서? 2,700원이니까 여기서 네. 캔들이 붙어주는 요 정도 나왔을 때일 거거든요. 옆에서 네네네. 나란히. 왜냐면은 이거 보게 되면은 여기서 딱 지켜주면서, 자 그냥 단순히 말하면 이렇게 기준. 보면 헷갈리니까 네. 얘도 이렇게 한 칸 옆으로 가서. 네, 요렇게 가는 건데, 요 느낌이 지금 이 상태, 제가 이거 지우고서 다시
해볼게요. 이거 알아두시면 좋은데 여기 2,500원 부분을 강하게 히팅해주고 둘째 날 물량 빠지는 듯하게 보였는데 여기 이 가격을 지켜주면서 여기서 버티는 요런 캔들 나오면서 분봉해서 예. 요 느낌이 연출된 거거든요. 이건 이제 캔들 패턴으로 이제 파악을 하는 건가요? 거래량보다는? 물론 이제 요 당시에 거래량 세 개 다 보는 거죠. 네. 가격, 거래량은 기본으로 보고 거기서 네. 플러스 캔들 패턴까지 보게 되면은 캔들 패턴이 둘 다 여기서 되게 강력한 매수 신호를 주고 있어요. 기준선 위에 음봉, 기준선 위에 양봉. 요 둘 다 되게 좀 합리적인 매수 자리 시그널이거든요. 요걸 같이 보는데 거래량을 이용한다라고 했으니까 이 거래량이 꽤 솔직한 근거 자료가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 이거 거래량 오늘 얘기 깊게 나오고 있으니까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식시장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지표 중에서 가장 신빙성 있는 지표가 거래량입니다. 거래량은 거짓말을 못해요. 세력들이나 아니면은 전문 프로들도 거래량은 발자국 같은 거라서 숨기질 못해요. 어떤 판단에 굉장히 객관적 근거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래량 보는 수급 분석 이쪽은 꼭 관심 가지고 많이 봐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이 가격, 거래량, 그리고 캔들 패턴 요 정도 느낌을 보고서 이거 해볼 수 있겠는데 라고 딱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여기선 또 선택지도 넓어지는 게 만약에 그러다가 빠졌으면은 이거는 또 빠른 손절하기에도 이격상 되게 괜찮은 자리고요. 그러니까 공격용으로 다루기 좀 좋았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빠른 손절하기에 좋은 자리라는 거는 좀 구체적으로 왠지 알 수 있을까요? 네, 볼게요. 이쪽에서 보게 되면은 어차피 보면은 2,500원 맥스 줘봤자 2,400원일 것 같거든요. 이 오차가 크지가 않아요. 그렇게 놓고 여기서 이거 확인하고 이거 봤으니까 여기서 들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내가 만드는 포지션이 2,650원에서 뭐 2,500원까지 보게 되면 평균 한 2,550원 정도 많이 메이드 되는 내 평단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한 2,600원 정도 될 거란 말이에요. 네. 빠진다라고 가정하면은 오르면은 이 평단 안 만들어지고 2,650원 되겠죠. 위로만 갔으니까 아래 기회 안 줬으니까. 근데 이게 내려앉는다라고 하게 되면 밑에서도 조금씩 사졌으니까 이 정도 평단이 만들어질 것 같은데 그냥 높게 잡혀서 2,600원이었다라고 하게 되면은 얘 빠르게 이탈돼서 강한 힘 받고서 그대로 폭락한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만약에 되게 빠른 손절 2,500원 하게 되면은 100원이면은 한 4%또 채 안 되는 거고 여기 본다고 하더라도 한 7% 정도인데 여기 어디 이쪽 하게 되면은 뭐 빠른 손절하기에 부담되는 구간대는 아니죠. 언니님이 자주 말하는 이 가격 이격이 그렇게 네. 크지 않기 때문에 네. 손절을 한다 그래도 네. 크게 피를 흘리면서 손절을 하지 않을 자리이기도 하고. 그쵸. 네. 물론 이제 손절을 못하면 그건 다른 얘기지만. 네. 네. 그러면은 여기서 혹자는 생각하는 게 아니 8%대 손절이면 너무 큰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도 그런 분들께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 8% 숫자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비중이 차지하는 마이너스 8%는요 여기서 추가 매수 한 번만 하게 되면 이거 그냥 마이너스 4%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추가 매수 뭐 이렇게 말하면 갑자기 보는 분들은 모르니까 네. 애초에 여기서 포지션 잡을 때 내가 다 몰빵하는 것 자체가 아니고 네. 뒷일까지 도모하면서 네. 일부 비중 들어가면은 네. 여기서 나머지 물량 채우는 뭐 그런 것도 할 수 있는 거고 네. 아니면 여기서 잘라내더라도 네. 비중 자체가 얼마 안 되니까는 전체 이제 손실금은 그렇게 크지 않다. 네. 요렇게. 네. 그러니까 손절할 때 단순히 얼마 빠졌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비중 대비 얼마를 보는 것 같아요. 저는 만약에 1,000만원 가지고 500만원 있었는데 마이너스 8%다 이거는 아직 사용하지 않은 500만원 쓰는 순간 어차피 계좌에 찍혀있는 건 마이너스 4%로 이게 탈바꿈해요. 그러니까 이 숫자는 얼마든지 변동을 시킬 수 있단 말이에요. 쉬운 단어로 물타기를 하게 되면 바로 바뀌죠. 이거는. 그러니까 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중요한 판단은 남은 500만원 아낄래 아니면 남은 500만원 여기다 다 쏟아 부어서 뒷날을 도모할래 요 느낌인데 만약에 이게 요쪽으로 갔다가 이렇게 빠르게 전환되게 되면은 이거 다 채워가지고 이렇게 만들면서 가기보다는 그냥 이 정도 수준에서 비중 안 찬 상태에서 이 정도면은 제거가 훨씬 쉽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자, 이쯤에서 한번 이제 좀 언니님한테 네. 권해적인 질문을 하고 싶은데 네. 오늘 이제 요런 정도 얘기 들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비슷한 얘기를 더 들을 거고 앞으로 예전에 영상에도 다른 차원에서 다른 측면에서 요 비슷한 얘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네. 요 정도 알고 초보자들이 이거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이제 자기 혼자 공부해서 이제 주식 한번 나도 단타 해봐야지
수급주 해봐야지, 고점 돌파 해봐야지, 막 그렇게 생각하면 잘할 수 있을까요? 어려운 질문이네요. 잘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저보다 훨씬 더 똑똑하시고 훌륭하신 분들 많으시니 잘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머리로 이해를 하는 것보다 어려운 영역이 자기관리나 욕심, 절제, 합리적인 판단, 이거는 의외로 지식이 어려운 게 아니라 감정 요인 컨트롤하는 게 조금 어렵다라고 저는 항상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부분, 그래서 그 부분만 많이 주의 깊게 컨트롤 하시면은 단기 단타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니니까 얼마든지 하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하시더라도 소액으로 하고 연습 삼아 하시고 네. 그 기간은 정말 많이 필요할 거예요. 네. 근데 저 그렇죠. 벌써 보는 분들 중에 이제 매일매일 영상 챙겨보는 분들도 꽤 있는데 네. 이제 성급하게 마음 먹고 뛰어들까봐 네. 좀 걱정스러운 마음에 물어본 겁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생각하는 게 아까 다시 자 여러분들은 새 차를 사서 이렇게 운전을 했고 운전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초보 운전입니다. 초보 운전이라고 했었을 때 여러분한테는 선택권이 세 군데가 있어요. 저는 그냥 순리에 맞춰서 가는 게 더 좋다. 초보 운전인데 1차선 가서 속도 못 내고 있으면 뒤에서 빵빵 엄청 하면서 욕먹는 거죠. 자, 초보 운전은 그냥 욕먹고 말지만 주식시장에서 이쪽으로 먼저 가면은 가보는 거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좀 피가 날 거예요. 출혈이 생길 거예요. 아니, 초보 운전도 욕먹고 안 끝나고 사고 날 수도 있어요. 그쵸. 네. 그러기 때문에. 근데 가급적 누가 뭐라 하는 거 아니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것도 어차피 경험치 쌓이면서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것도 나쁘지 않거든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여기서는 돈 벌고 여기서는 돈 못 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서 돈 충분히 법니다. 여기서도 벌고. 돈을 버는 거는 세 차선 다 똑같이 어차피 똑같은 목적지에는 도착해요. 충분히 번다는 거는 그래도 얘가 더 많이 벌잖아 라고 하면은 할 말이 없잖아요. 아,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해요. 얘가 그거마저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네, 얘가 더 빨리 버는 거지 많이 번다라고 생각은 안 해요. 빨리 벌 가능성이 있는 거지 많이 번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네네. 왜냐면 여기는 그리고 무조건 이제- 마이너스가 끼니까. 네. 그리고 이제 요런 측면에서도 좀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여기 생각하는 분들요 가만히 보면요 네, 되게 급해요 마음이 일단. 네, 근데 급한 이유가 있어요. 당장 돈이 별로 없거나 네, 뭐 월급이 되게 얼마 없어서 뭔가 좀 나의 재정적인 형편을 좀 극적으로 바꿔보고 싶거나, 네, 그러니까는 온갖 주식하는데 불리한 여건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진짜 안 된 말이지만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가져요. 네. 그런 거 보지 않나요? 근데 맞아요. 이쪽에 있는 분들은 뭐 주식 안 해도 돼, 막 오히려 그런 생각도 하는 분들도 있고. 네, 오히려 근데 이런 분들이 성과가 더 나오죠. 네. 보면. 돈은 더 벌죠. 그분들이. 네. 이게 되게 가슴 아픈 얘기인데 방금 전에 말한 후자의 사람들이 돈 훨씬 더 잘 법니다. 실력은 더 떨어질지 몰라도 결과론적인 돈은 훨씬 더 많이 법니다. 주식을 활용하는 건 좋은데 주식에다 모든 걸 목매서 재정 상황을 주식에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게 되면 결과 내기 진짜 힘들어요. 그럼 프로들도 마찬가지예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보다는 긴 호흡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닌데 보니까는 막 1년 만에 막 2년 만에 막 몇억 벌고 몇십억 벌고 그런 사람 있던데, 이렇게 말하는 분들한테는. 근데 저도 알고는 있는데 깊게 말하기는 뭐 그거는 각자 보는 대로 각자 판단하시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네. 제 경험과 제 기준에서 여러 프로들도 보고 뭐 이렇게 했었을 때는 그게 절대 쉬운 길은 아니라는 거, 그리고 설령 그게 진짜로 맞다고 하더라도 그게 여러분들 자기 자신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은 해보셔야 된다는 거. 그게 정말인지 아닌지 한번 합리적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고, 네, 정말이더라도 나는 거기에 당첨되지 않을 확률이 더 높다라는 거. 옆집 사람 로또 맞았대 그러면 야 진짜야? 먼저 이렇게 물어볼 것이며, 네, 야 저 사람 로또 맞았으니까 나도 사서 1등 돼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그런 합리적인 생각. 네, 방금 전에 되게 좋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사람이 로또를 맞은 건 사실이에요. 10억을 벌었다라고 칠게요. 로또 맞아서. 네. 근데 이 사람이 로또 사는 데만 20억을 썼어요. 이 그림을 아니, 설마 그랬겠어요? 그냥 극단적으로 한번 비유를 해드린 거예요. 이 앞 그림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9억 쓴 걸로 9억. 네, 이 앞 그림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뒷 그림도 몰라요. 10억 당첨됐는데 앞으로 이제 로또를 당첨돼 본 경험 때문에 앞으로 20억을 더 쓴대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로또 당첨 이후에 파산 당합니다.
요즘은 또 많이 안 그런데요, 근데. 네. 요즘 많이 좋아졌다고 옛날 얘기래요. 네. 네. 근데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 일단 그리고 로또는 로또잖아요. 누구한테나 오는 운이 아니라는 거. 네. 이제 그런 것들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건. 네.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로또 당첨을 알려드릴 수도 없고 알려드릴 실력도 안 되고 그냥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아니라 그냥 합리적으로 스스로 실력 안에서 100만 원을 벌 수 있고 그 다음에 1000만 원을 벌게 되고 그 다음에 1억도 벌게 되고 그 다음에 10억도 벌 수 있는 단계별 레벨 성장이 가장 주식을 이용해서 롱런 하면서 오래오래 큰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은 네. 여기 저희 네. 뭐 이건 너무 좀 선생 노릇하는 것 같아서 요 얘기는 네. 여기까지 하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1차선 얘기, 그러니까 거래량이 많은 1번 자리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네. 거래량이 아예 마른 거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이제 뭐 품절주라고 막 그러는 것들이 있잖아요. 네. 오늘 거래량은 많이 나왔네. 500주. 이런 품절주들도 네. 뭐 이거 이제 천일고송도 너무 그렇고 뭐 예를 들면은 대표적인 거 뭐 양지사 뭐 이런 애들 네. 네 그런 애들도 이제 사놓으면은 네. 뭐 대박 난다 막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네. 뭐 거래량이 안 좋다고 해서 뭐 나쁜 거냐 이렇게 얘기하기는 또 애매한 거 아닌가? 이거에 관련돼서 얘기를 좀 해보실 수 있을까요? 네. 결론 먼저 말씀드리게 되면은 좋냐 나쁘냐라고 하게 되면 나쁜 건 아니에요. 좋다라고 말하기도 힘들지만 나쁘다라고 말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품절주 아니면 거래량이 적은 종목이 매매할 때는 조금 불리합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사는 건 쉬워요. 사는 건 쉬운데 팔기가 어렵기 때문에 회전이 안 되니까 팔기가 어려워서 조금 더 어려운 거예요. 그 말의 다른 말은 이렇게 거래량이 낮은 종목을 사게 되면은 좋든 싫든 자기가 계획을 세우거나 합리적인 컨트롤이 아니라 약간 반강제 존버예요. 팔고 싶어도 못 팔아요. 막 자기 물량 다 팔면 마이너스 10% 이상 가야 돼요. 그냥 예를 들어서 네. 그냥 극단적 예를 들어볼게요. 천일고속을 내가 한 10,000주 갖고 있다라고 해볼게요. 이거 10,000주 어떻게 팔 거예요? 10,000주면은 한 7천만 원 정도 되는 건데 이거 팔려면은 시장가로 던져도 지금 600주밖에 소화가 안 돼요. 이거 어떻게 그렇죠. 팔아요? 이거 10,000주 던지면은 하한가 나와요. 하루에 100주씩 100일 동안 네, 이미 거기서부터 백거래일 동안. 반강제 존버죠. 그러면 이런 애들을 매매를 다루는 케이스는 이렇게 매집하듯이 모아놓고 얘 파는 날은 정해져 있어요. 자기가 못 정해요. 거래량 터질 때 이런 날 이런 식으로 빵 터지면서 오를 때 있거든요. 근데 품절주기 때문에 거래량 좀만 터져도 상승폭이 되게 크게 나와요. 그때 파는 거예요. 뭐 아까 좋은 비유 해주셨는데 저도 이거는 아는 종목이니까 말씀드리면요. 보면은 쉽게 차트로 이해하시면 돼요. 이런 때 반강제로 끌려가다가 이럴 때 팔면은 이때 거래량 그렇게 많이 쓴 것도 아닌데 아예 좀 이렇게 볼게요. 이런 날 이렇게 솟았을 때 팔면은 이때는 팔려요. 이 네. 괴리가 커요. 괴리가 크다는 게 이때 거래량 보게 되면은 15,000주 15,500주 하루 거래량. 근데 이런 날 100만 주 터지죠. 엄청나게 거래량 올라간 거기 때문에 이거 터질 때까지 거의 기다리는 거 말고는 웬만해서는 거래량 소화하기 힘들 거예요. 이런 종목을 가지고 좀 빌드업을 하면 어떨까요? 네, 해볼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서 만약에 그 굳이 왜 질문이 그러냐 이런 굳이 왜 그러냐라는 그런 네. 생각이신 거죠 지금. 네, 맞아요. 저한테 할 거냐라고 물어보면은 왜 나 좋은 거 많은데 왜 굳이 이걸 갖고 그러냐. 네. 뭐 이런. 세게 먹으려고. 세게 먹으려고요. 그럼. 왜 세게 먹는 건 좋은데 고구마 먹고 물 안 먹으면서 버티라는 고문 같은데 저는 그냥 썩 땡기지는 않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서 거래량 품절주도 분명히 이용하면서 장점도 분명하지만 그냥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짙어요. 장점이 분명히 명확한 것들이 되게 매력적으로 보여지지만 여러분들이 투자자라고 하게 되면 이 장점에 상응하는 반드시 반대, 동전의 뒷면이 있습니다. 그게 단점이겠죠. 이 단점을 이해하고 알면서 그 안에서 컨트롤을 해야지 이거를 완전히 모르는 상태에서 무시하고 이것만 보고서 쫓아가게 되면 흔히 말하는 불나방이 돼요.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런 거는요. 네. 하나 이제 네. 거래량이 없으면 네. 거래량이 없다는 거는 여기 이제
수급 주체가 없다는 건데, 쉽게 말하면 세력이 이거를 지금 뭔가를 건드리고 있지 않다는 얘기인데, 통상적인 개념으로는 거래량이 없으면은 그냥 흘러내리는 게 합리적인 그런 흐름인데, 네. 이것처럼 거래량이 없으면서 횡보를 하고 있다는 얘기는 누군가가 보이지 않게 여기서 관리를 하고 있다는 거다. 지금 이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다, 이 그림을. 네.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조금은 더 네. 과대 해석인 것 같아요. 과대 해석으로 그냥 끝내는 게 맞을까요? 네. 왜냐면은 흘러내릴 게 없다라는 거는 더 이상 나올 물량이 없을 때도, 시장에 나올 물량도 없을 때도 네네. 더 빠지지도 않는 거는 그냥 자연스러운 순리거든요. 그나마 빠질 물량이라도 있을 때 하락하는 거지. 네네. 진짜로 완전히 마르면요, 그 종목은 바코드예요. 그냥 옆으로만 가지 위로도 아래로도 안 가요. 근데 이거는 이제 뭐 완전히 말랐다기보다는 요 자리잖아요, 요 자리.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완전 바닥이라고 보기엔 좀 그렇잖아요. 물론 이제 뭐 변태가 된 와중에 뭐 그런 거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네. 이게 되게 뭐 바닥권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횡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이렇게. 그럼 네. 이거는 누군가가 이제 이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야. 막 이렇게 그렇게도 이것도 과대 해석일까요? 그 말도 맞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 그게 아니어도 충분히 그럴 수도 있고요. 이게 그러니까 둘 다 가능해서 뭐가 맞다라고 제가 답을 드리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이렇게 흘러갈 때 그냥 둘 다 가능하다는 거죠. 진짜 말라가지고 아무것도 없었다가 이때 호재 터지면서 그때 막 붙어가지고 갑자기 빠른 얼리 어댑터들이 붙어서 이렇게 올라갔어. 이것도 가능하고요.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세력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 물량을 다지고 있어요. 근데 품절주야. 유통되는 주식 숫자가 얼마 안 돼. 근데 그 물량 꼭꼭 쥐고서 시장에 내놓지를 않아서 더 이상 하락할 것도 없어요. 개인들 매매는 거의 당연히 회전 일어나지 않을 거고, 그래서 옆으로 가다가 이제 충분히 다 모았어, 매집 다 됐어, 이제 터트리자 해서 이렇게 끄집어 올리는 것도 가능하고요. 둘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매집주 중에 방금 전에 버디님이 말씀하셨었던 패턴으로 가는 종목들이 분명히 있어요. 있는데 그게 제가 이제 합리적으로 항상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여기에 세력이 있다 없다를 개인 기준에서, 개인 관점에서 현실적인 매매하는 사람이 놓고 봤었을 때 찌라시나 내부 정보나 아니면 기타 정확한 소스를 제공하는 근원지가, 신뢰도 100%의 근원지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그거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판단하냐, 요 부분인 거죠. 그게 어려운 거죠. 그럼 요 말은 그걸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자신만의 근거가 있으면은 뭐 트라이는 해볼 수 있다. 네. 하지 말라고 해도 할걸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개인의 무기는 시간을 살려야 되는 거고, 만약에 한다면은 그냥 요 정도 이야기는 해드릴 수 있어요. 이게 진짜 매집된 게 맞고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결국에는 그 시발점은 이게 터져주거든요. 네네. 그러면 개인이 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시점은 이때가 아닐까라고 합리적인 생각을 같이 해보고 싶은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언니님 같은 경우는 이거 물론 그럴 수 있어. 근데 네. 이게 1년이잖아요. 1년도 네. 빨리 온 그런 건데. 네. 뭐 그래. 여기서 그냥 보고 들어가면 이만큼 먹을 수 있는데. 뭐 이런 생각인 거죠. 네. 조금 수익률 낮추더라도, 내가 한 10% 덜 먹는다고 하더라도 언제 날 잡을지 모르는 거를 지내오는 것보다는 이때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네. 이건 약간 좀 스타일의 문제이기도 한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잘하는 분도 있으니까. 네, 맞아요. 근데 이거 좀 약간 냄새가 나지 않나요? 근데 너무 일자잖아요, 이거는. 이거 지금 네. 저도 근데 양지사 종목은 알기 때문에. 네네. 근데 양지사라면은 이게 그러니까 좀 틀린 게, 이게 만약에 좀 질문을 직접적으로 바꿔볼게요. 양지사 이때였으면 할래라고 하게 되면은 할 수도 있다라고 봐요, 저도. 양지사라면. 근데 아까 말했던 천일고속으로 가게 되면 모르겠어요. 이건 진짜 제가 몰라서 모른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종목은 잘 알지도 않고. 네. 그런 걸로 유명한 종목도 아니고. 네. 근데 양지사는 좀 알아서. 네네. 쟤는 중간중간에 한번 테마나 이슈 잘 걸리는 종목이란 거 진짜 잘 알아서, 네네. 예시가 양지사라고 하게 되면은 너무 매집하기 좋은 종목으로 걸려주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오늘 거래량 얘기 나왔으니까 마지막으로 요거 한번 보면서 네네. 마무리 해볼까요? 그래도 우리 나름대로 요거 했었던 종목이 있으니까. 제가 그때 이야기했었던 3,000원 부근 가격 올라주는 흐름을 오늘 나와줬어요. 그리고 분봉에서 거래량 조금 올라주는 그림은 맞았지만 일봉에서 물리적 거래량, 그리고 이거를 조금 길게 봤었을 때 요때 물리적 거래량 힘이 요때나
이런 때랑 비교했었을 때 약하죠. 네. 약함을 느낄 줄 알아야 돼요. 약하기 때문에 오늘 별다른 조치를 않는 게 차라리 더 낫다. 그냥 그 느낌. 가격만 봤으면은 오늘 이미 3,000원이 나와줬었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그냥 한번 언급하고 싶었습니다. 네, 이건 저희가 지금 뭐 쉽게 말하면 관리 중인 종목이니까. 네, 근데 만약에 오늘 처음 들어갔다 싶으면 네, 요때가 이제 요 때부터 이제 봤다고 치면 네. 어떨까요? 이걸 오늘 처음 봤다. 이 네. 아침에. 그럼 왠지 이거를 이거 넘길 가능성도 좀 보이지 않냐? 막 이런 생각을 할 것 같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때는 조금씩 들어가 보는 것도 마찬가지로 가능하겠죠. 가능은 하죠. 네. 근데 저희는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물량, 초기 물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기서 불타기를 하지는 않는다 정도인 거죠. 저희 보면은 갖고 있습니다. 이거 만약에 지금 봤다 그러면 지금 봤다라고 하게 되면 최초 포지션은 충분히 취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러니까 뭐 큰 의미는 없는 네. 차이니까는. 네. 이 정도 하면 보는 분들도 많이 좀 감이 네. 오지 않을까? 네, 거래량에 대해서 많이 좀 이해가 됐을까요?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워낙 보시는 분들의 경험이나 이런 배경 지식이 천차만별이라서 이거 보면서 아유 맞지 하면서 동의하면서 보는 분도 있을 거고, 어떤 분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무슨 소리야 이러면서 보는 분도 있을 거고, 진작 끈 분들도 많을 거고. 보신 분들께 한마디 해드리고 싶은 건 거래량 분석 자체가 이렇게 말하기는 쉬운 것 같아도 실제로 그 현장에서 그 시점에서 판단한다는 게 절대 쉬운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100% 다 이해 못한다고 하더라도 너무 기죽지 않으셔도 되고요. 자주 보면서 꾸준하게 접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조금씩 감각이 올라올 거예요. 그리고 거래량 얘기는 뭐 앞으로도 저희가 계속 얘기하게 될 거니까 아마. 그쵸. 네, 분석하다 보면 당연히 나올 말이고. 네. 근데 이제 배경 지식을 좀 채워드린다는 측면에서 오늘 영상을 만든 건데, 네. 만약에 이제 보시면서 이거마저도 어렵다, 뭔 얘기인지 모르겠다 싶으면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네. 그러면은 다른 측면에서 각도를 좀 바꿔서 네. 이해하기 쉽게 또 설명을 계속 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럼 오늘 긴 시간 고생 많으셨고요. 들어주시는 분들도 고생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거 좀 몇 번씩 보시면서 확실히 자기 걸로 꼭꼭 씹어서 소화시키시면 좋겠고요. 저희는 그러면 빌드업 하면서 마무리할까요? 마무리하죠. 네, 빌드업. 네. 빌드업 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 빌드업 예죠? 네. 보면은 다시 오늘은 좀 낮아지겠네요. 네, 좋습니다. 전체 계좌 700원 수익이네요. 어쨌든 오늘 저희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구독 해두시면은,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해두시면 영상 새로 올라오는 거 보면서 공부하실 수 있을 거고요. 언제든지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고, 저희 댓글에 좀 힘이 되는 격려의 댓글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이렇게 힘내서 찍고 있는데 여러분들 댓글과 좋아요로 그 힘을 받고 하는 거거든요. 많이 좀 성원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다음에 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